안녕하세요. 더욱 새로워진 시크릿 노트입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반영한 최신판 시크릿 노트 함께 출발해 볼까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보면 화장품 영업의 종류, 범위가 있어요.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화장품을 직접 제조, 위탁 제조, 그리고 1차 포장만 하는 영업이 해당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2차 포장만 하거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1차 포장만 하는 건 제조업이고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뭔지는 시크릿 노트 32쪽에 용어사전을 참고해 주세요. 화장품을 사시면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나 튜브가 있죠.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 때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은 1차 포장이고요. 그 외의 포장은 다 2차 포장에 속합니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담는 한계나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입니다. 표시 목적으로 한 포장이나 첨부 문서도 다 2차 포장이에요. 두 번째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줄여서 책판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단답형에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하셔야겠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핵심은 유통, 판매, 알선, 수여입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좀 더 붙여보면 안전하게 유통, 판매, 알선, 수여하는 영업입니다. 앞서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 위탁 제조한 화장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고요. 수입 화장품과 관련된 유통, 판매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 대행령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형태만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종류의 영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아주 간단해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영업자가 파는 이 맞춤형 화장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해요. 맞춤형 화장품은 소분, 혼합한 화장품인데요. 어떤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소분했는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때 혼합, 소분할 수 없는 내용물과 원료는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해요.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은 4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1단원에서는 페이지에서 보시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즉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머릿속에 꼭 담아가셔야 해요. 꼭입니다. 우선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가장 조건이 엄격합니다. 동그라미 표시는 결격 사유다라는 건데요. 제조업은 여기 표에 나온 모든 경우가 결격 사유입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화장품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괄호 안이나 숫자를 잘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 예외, 제외, 뭐 며칠, 몇 개월, 몇 년 이런 걸 출제위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정신질환 할지라도,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전문의가 적합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을 하실 수 있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여기 표에 나온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빼고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특별히 고려해서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결격 사유 중에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조심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 보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라고 써놓고 2021년 8월 17일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업의 종류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에 넣지는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건지 같이 보실까요? 자, 연필, 볼펜 다 드시고 시크릿 노트 여백에 적어주세요. 영업자의 종류에는 속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내용에 신설이 되었고요. 화장품법 제3조의 5에 따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밑줄 그었어요. 정신질환자 1번 단, 여기도 괄호가 있죠.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긴 하지만 전문의가 적합합니다 라고 한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정신질환자는 그런 진단을 받기 전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약간 독특하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앞에 있는 표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여백에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노트 16쪽에 보시면 표에서 영업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 큰 네모 빈칸이 2개가 있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등록, 신고라고 쓰시면 돼요.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등록이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를 같이 보실까요? 화장품 제조업은 우선 등록 신청서 당연히 작성하고요. 다음은 누가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 화장품 제조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자격이 좀 더 엄격하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화장품을 만들 건지 시설의 명세서도 제출해야 하여 그 시설의 명세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화장품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제조업은 직접 제조, 위탁 제조라고 했죠. 그래서 제조 위수탁 계약서,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이 한부 필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조업자는 만든 화장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도 시험에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시험시설 내역서나 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지와 관련된 서류도 되고요. 그와 관련된 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이 뭔지는 곧 나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마따의 시크릿 노트 18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품질 관리,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책임 판매업은 유통 판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 시연, 위수탁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런 소비자와 관련된 안전, 판매,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인 게 서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이건 등록이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해요.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2명 이상인 경우라면 대표 1명만 자격증을 제출하고 매년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는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하는데요. 이때 책임 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책임 판매업자이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까지 준비할 게 참 많죠. 그런데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시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갖추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화장품법 개정을 보면 그 주인공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에요.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이제는 법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정이 이와 관련돼서 많이 될 분위기예요. 예전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주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야 돼요. 신고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혼합 소분을 할지라도 고체 형태의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업을 등록하고 신고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생깁니다. 제조소로 옮길 수도 있고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럴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러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며칠 이내라고요? 30일 이내입니다. 시크릿 노트 빈칸에 30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시크릿 노트에서 빈칸을 아무데나 빵빵 친 게 아니에요. 막 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빈칸이 있어요. 30일 외웁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예외가 있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변경 신고를 하려면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변경 중에서 가장 큰 변경, 뭐죠? 네, 폐업입니다. 폐업인 경우는 세 가지 영업 유형 모두 신고예요. 제조업 폐업 신고, 책판업도 폐업 신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폐업 신고. 그럼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변경 사유가 그에 해당하는 걸까요? 같이 보실까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면 그게 바로 변경 사유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변경,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가 변경,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어디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고 있었죠?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하던 제조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모두 다 사유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누가 어디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누가에 해당되는 사항을 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법인은 대표자,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 중요한 책임 판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어디서에 해당하는 소재지도 변경 등록 대상입니다. 상호나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 등록을 꼭 하셔야 해요. 책임 판매 유형이 변경된 경우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변경 사유를 같이 보실까요? 스타일이 똑같아요. 누가, 어디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법인이라면 대표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소재지, 상호나 법인의 명칭, 이런 것들이 변경 사유입니다. 세 가지 영업의 변경 대상이 맥락이 일치하니까 기억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렇다면 변경 정도가 아니라 영업을 아예 접는 것, 폐업은 다 신고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보시죠. 영업의 폐업 및 휴업 신고입니다. 사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두 번째는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입니다. 등록필증, 신고필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서류를 잘 갖춰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단,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다시 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예요. 단, 제외,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신경 써서 외워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폐업, 휴업 신고를 받는다면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등록과 신고, 그리고 변경에서 폐업까지 오늘은 결국 시작과 끝을 맛보았네요. 시크릿 노트 예쁘게 잘 만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